Here's 39번째 guest, 슬예.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Podcast. I know you don't have a way to speak. So here's my recommendation. Listen to this commercial after I speak and go to Oncup and at least try it. So there's nothing wrong with trying. 영어 공부하시면서 힘드신 점 많으실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친구 같은 외국인 멀리서 찾지 마세요. 말하는 영어 온쿱 oncup.com 혹은 oncup.com 또는 1661-1217로 전화하시면 15분씩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무료로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의 영어왕 만나보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슬예. You are on this show as an English Wang. What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English Wang listeners today? 슬예님, 오늘 이 자리에 영어 왕으로 나오셨습니다. 예비 영왕님들을 위해 어떤 보석 같은 정보 공유해 주실 건가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Suye. I'm a certified HR professional and currently working in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for a casino located in Los Angeles, California. I was born, raised, and also completed my education in Korea and moved to America in 2011. I love learning foreign languages. I'm studying English, Spanish, and Japanese right now. And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my journey of learning English. So if Andrew has any questions on behalf of the whole listeners out there, I'll be happy to answer all of them. Thank you for having me on the show, Andrew. 예.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제 이름은 박슬예고요.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인사관리 부서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교까지 마쳤고요. 미국에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사를 와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외국어 배우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현재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영어를 배운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앤드루님이 청취자를 대표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는 기꺼이 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예. 네. 지금 그럼 카지노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건가요? 카지노에 그 인사관리 담당자로? 네, 카지노에 있어요. 카지노, 예. 저는 잘 카지노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왜냐하면 좀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한국이랑 그 미국인 맞죠. 카지노랑은. 예. 맞아요. 네. 저도 한국에서도 카지노를 가본 적이 없고 저희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 구경만 해봤지 저도 그 게임을 할 줄을 몰라서 지금도 그래요. 저도 블랙잭만 간신히 어떻게 하는지 알고 다른 게임은 잘 몰라요. 네. 아, 예. 그 지금 현재 미국에 있으신 지가 4.5년, 그러니까 4년 네. 반 되셨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시기 전에 이미 영어를 잘 하셨잖아요. 그죠? 네.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상태로 미국에 와서 예. 네. 그렇게 해서 미국에 이제 정착하게 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가기 전에는 순수하게 한국에만 있으셨는데 네. 그때 이제 특별하게 쓰신 그런 비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그 네. 방법에 대해서 그 비법들에 대해서 공유하시려고 나오신 거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청취자들이 딱 들으면서 그럼 미국에 사니까 영어 잘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그쵸. 제가 그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슬예님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 이미 영어를 굉장히 잘 하셨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잘하는 레벨, 의사소통 다 되고
이제 영어로 읽기, 쓰기 웬만치 다 되고 그러니까 일반 한국 그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그 대부분 사실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영어를 배웠다고 해도 네. 그렇지만 이제 슬예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어떤 방법으로 고수의 레벨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과찬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남들과 어떻게 다르게 했길래 그렇게 고수가 될 수가 있었던 건지 초중고를 다 일반 학교를 나오셨죠? 초등학교는 네. 뭐 어떤 학교 나오셨나요? 일반 학교? 일반 학교. 예, 중학교는? 예, 중학교는 일반 여자 중학교. 예, 고등학교는? 일반 여자 고등학교 나왔어요. 외국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 기간 동안. 없었어요. 네. 예. 그때까지 순수 국내파로서 영어를 네. 배우신 거고요. 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드리면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영어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전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 굉장히 좋아하던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 5학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그룹이죠? 너 창피해서 창피하면 안 되죠. 저는 H.O.T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아세요 그 그룹을? 알죠. 당연히. 네. 예. 네, 그 그룹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그룹의 멤버 중에 한 분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를 했어요. 그때 소개했던 음악이 블랙스트리트라는 그 미국의 힙합 가수인데 예. 힙합 그룹인데 그룹의 No Diggity라는 노래를 소개를 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모르겠죠. 예, 그걸 한국 분들께 다 여쭤봤는데 아시는 모르죠. 네, 분들이 많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딱 들었는데 사실 영어를 못한 상태에서 들으니까는 이제 예. 비트나 멜로디나 이런 예. 것만 위주로 듣게 됐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매료됐어요. 그 힙합 비트에.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서는 힙합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닥터 드레라든지 아니면 투팍이라든지 에미넴 아니면 스눕 도그 아이스 큐브 뭐 이런 식으로 줄줄이 노토리어스 B.I.G. 그 동부 힙합의 거장 이런 사람들의 힙합 음악을 이제 찾아 듣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좀 영역을 넓혀서 일반 미국 팝 음악들을 또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데스티니스 차일드라든지 아니면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뭐 제니퍼 로페즈 이런 가수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가수들 이름이 나왔는데 네. 딱 들었을 때 딱 그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나는 노래로 시작했다. 나는 팝송을 들으면서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정말로 저도 시도를 해봤는데 제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게 확실히 있어요. 꽂히는 게. 그쵸. 예. 그 힙합에 확 꽂히셨네요. 처음에.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고 그러면은 다음 질문 제가 드리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예, are you gonna fire yourself? 지치고 힘든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택한 코트는 When you want something, all the universe conspires in helping you to achieve it 이라는 코트인데요. 이 코트는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 연금술사로 유명한 파울로 코엘료 작가의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제가 이거 한국어 버전을 찾아봤는데 뜻이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라는 말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한국어 버전에는. 근데
제가 주변에 이 쿼트를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 이 우주를 절대적인 힘, 그러니까 예. 신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파울로 코엘료의 책이 종교색을 많이 띠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해석한 내용은 어떤 꿈이나 이제 목표를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으면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매진할 수 있고 또 그 긍정적인 기운과 노력이 함께 만나서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게 한다라고 저는 네, 결론을 내려봤어요. 제 나름대로. 네. 아, 혹시 시크릿이라는 그 책 아세요? 들어봤어요. 시크릿. 근데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은 알고 있어요. 네. 아, 예. 그 유명했죠. 한때 굉장히 네. 굉장한 베스트셀러였는데 네. 거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 예, 자기가 어떤 거를 간절히 정말로 원하면은 우주가 거기에 맞게끔 그 길을 만들어 준답니다. 예, 길을 뚫어주고 네. 말하자면 약간 자석 같은 힘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은 내가 그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자석이 의미네요. 왜 자석이냐면은 그 우주에 보면은 모든 그 플라넷을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한글로. 플래닛이야? 예. 행성. 아, 행성. 예. 네. 행성들이 다 그 끌어당기는 힘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많잖아요, 그런 힘이. 그렇죠. 그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거를 간절하게 정말로 하나만을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오프라 윈프리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윌 스미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나와서 오프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나도 그랬다. 그랬고 나도 스티븐 스필버그를 만나고 그리고 뭐 아무튼 그 오프라 스토리는 유명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방송계로 들어가게 되고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딱 그게 제가 생각이 나네요. 그 좀 약간 온 우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너무 커가지고 정말 상상도 가늠할 수도 없는 크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좋은 에너지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사실은 universe라는 얘기를 자주 써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쓰면은 뭐 약간 우주 만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좀 이상해요. 좀 느낌이.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 질문을 저도 곰곰이 그 사전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방식은 언어의 4대 영역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노래 가사를 외우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래 가사를 외우고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잠시만요. 네. 노래 가사를 외우고 그렇게 시작한 게 중1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네. 정확하게 네. 중1 겨울 때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하셨죠. 네. 예. 그래서 노래 가사를 일단은 읽어서 이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읽고 외우기를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조금 그 의미가 파악이 되고 사전도 찾아가면서 단어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암기를 해서 그 노래 가사를 쓰는 것에 응용을 시켜봐요. 근데 이 쓰기를 왜 하느냐면은 말하기를 하고 싶어서 쓰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일단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응용해서 적어보는데 노래 가사가 잘 고르면은 또 굉장히 문법적으로도 완벽하고 좋은 구절이 많은 가사들이 있어요. 그 가사들을 이용해서 단어만 바꿔보는 거예요. 동사만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주어만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명사 같은 거를 바꿔본다든지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이제 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쓰기에 예.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잘 쓴 다음에 쓰고 난 거를 이제 또 한 번 읽어보고 반복해서 연습해서 소리내어 읽어보면 어느 정도 네. 시간이 지났을 때 체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기억이 난 것을 토대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시만요. 네. 물론 이거를 한 번에 다 다룰 수는 있지만 네, 물론 맞아요. 다 동시에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는 건데요. 네, 예. 지금 이제 통틀어서 다 나오다 보니까 약간 복잡해지는데 복잡해지나요? 네, 예. 그래서 그럼 읽기 능력을 물론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읽기와 듣기는 인풋에 해당돼요. 그리고 맞아요. 쓰기와 말하기는 아웃풋에 해당되고요. 네, 크게 나누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인풋만 하는 거죠, 사실은. 아웃풋엔 그렇죠. 전혀 신경을 안 쓰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럼 읽기는 가사를 지금 듣고 네. 그러니까 가사를 읽으신 건가요, 그러면은? 일단은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같이 보죠. 왜냐하면 노래만 들어서는 그렇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사집을 찾아보던가 가사집이 없으면 저는 막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서는 가사를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A4 용지에 출력을 해서 작은 글씨로 네. 출력을 한 다음에 막 반복해서 보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서도 따라하고. 그게 이제 좋으니까 자기가 네. 정말 좋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좋으니까 할 힘이죠. 수 있었죠.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사집을 그렇게 다운받고 해가지고 네. 쓸 때는 그 들어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뭐 동사 바꿔보고 하면서 바꾸셨다고 하셨죠? 좀 더 네, 자세하게 맞아요.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 제가 지금도 가사를 다 기억하는 앨범이 몇 개 있는데,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가 예. 굉장히 따라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멜로디도 어렵지 않고, 고음이 없고, 일단. 그래서 그러면은 가사,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를 계속 그러면은 듣고 적으신 건가요? 받아쓰기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받아쓰긴 안 했고요. 예. 저는 지금도 딕테이션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딕테이션은 잘 안 하고, 일단은 가사를 외웠으니까 어떤 가사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I used to think I had the answers to everything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어로 하면은 전에는 내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하면은 그 used to think라는 그 구절을 응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로 바꿔보던가 이런 식으로. 그 응용을 많이 하셨군요. 네, 그런 식으로. 내 거로 만들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 쓰기를 할 때 저만의 그 규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쓰기 내용이 어떻게든 저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야 되고 맞아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쓴 내용을 말로도 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시해서 쓰기 연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또 그럼 노래를 많이 들으셨겠네요. 노래를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들었고,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지금처럼 막 유튜브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랄까, 미국의 문물을 접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집에 케이블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AFKN 채널이 나왔었어요, 집에. 근데 그렇군요. 저는 드라마에는 그 당시에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서, 이제 그 때가 되면 그래미 어워즈나 아니면은 MTV 어워즈 이런 식으로 음악 시상식을 틀어줬어요. 모든 게 이제 음악으로 이제.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죠. 녹화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녹화를 시켜서 이제 가수들 공연하는 거랑 전부 다 녹화를 시켜서 반복해서 돌려보고
보고 또 보고 네. 또 시상식 할 때 뭐 말도 하죠. 네. 사회자가 나와서 뭐 후보가 이렇고 누가 네. 상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네. 소감도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네, 그 듣기 돌려- 자료로 쓰고. 네, 돌려봤었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자유로운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바로 입 밖으로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 항상 말하기 전에 쓰기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적어서 정리를 해본 다음에 예. 아니면 어려운 내용이면 외워서 그거를 이제 말하기로 이어지도록 연습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예. 올라와서는 잠시만요. 제가 사전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 이어갈게요. 네. 그 혼자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이제 벽 보고 네.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네. 하지는 않으셨고, 예. 벽은 안 봤어요. 예. 그렇다고 외국인과 만나거나 무슨 언어 교환 모임에 가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좀 꺼려 하셨고요. 부지런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본인만의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미친 듯이 밖에서 전화기를 들고 네. 마치 누군가와 무슨 외국인 뭐 친구와 아니면은 외국에 사는 무슨 가족과 지인과 네. 지인과 예, 통화를 하는 듯이 그러고 이제 네. 등하교 시간에 그렇게 떠들었다고요. 영어로.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래를 일단은 저는 노래를 기본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네. 노래 가사를 새로 외운 게 있으면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구절을 그대로 응용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잠시만요. 네. 등하교 시간에 이렇게 하면은 네. 다른 학생들도 같이 등하교를 할 텐데 그러면은 그 애들이 막 쳐다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은 버스나 지하철 네. 안에서는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예의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네, 그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안 않았고요. 하셨고요. 네, 네. 그 미친 정도가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않았어요. 아직. 그까지는 아니죠. 네, 주로 이제 집 밖을 나서서 그래도 네. 밖에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요? 네, 근데 별로 무시하고? 쳐다보시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아 그래요? 너무 이른 시간이었는지. 어디서 네. 사셨나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살았어요. 경기도 광명시. 사람이 네. 밀집되지 않은 지역인가 보네요. 그쪽이. 밀집되지 왜- 않았다고라고는 할 수 그 없는데. 정도는 아니고요. 아, 예. 네. 그 번화가도 그렇군요. 있고. 네. 어쨌든 나-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그게 가장 많이 했던 시기가 처음에 그렇게 하기 시작한 시기가 몇 학년 때였나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부터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부터. 예. 고등학교 때 예민하고 좀 이렇게 소심할 시기인데 네. 그 휴대전화를 들고 막 영어로 떠들어가면서 이제 등하교 때 연습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연습이고 그냥 재미있기도 하고 그냥 네, 그냥 예. 그리고 그리고 사전 인터뷰 때 말씀하신 게 그때 네. 당시에 그 네. 뭐랄까 나는 정말 외국에서 일하고 싶다. 외국에 네.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크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외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살고 싶다. 네. 경험해보고 싶다, 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네, 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일단은 학생 때는 여의치가 않았고 그렇죠. 일단 부모님도 반대를 하셨고 네. 부모님이 반대하면 이제 학생 때는 절대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돈이 없죠. 돈도 네. 없고 이제 뭐 누가 보내주지 않으면은 뭐 자기가 어떻게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성인도 없고. 아니니까. 방법도 모르고 막연하고 모르고, 예. 네. 전혀 그렇죠. 없. 예. 그렇게 그러면은 그 희망하면서 네. 이제 우주가 나를 거기 보내주기를 네. 우주 희망하면서. 만물이 네. 예. 결국은 거기에 계시잖아요. 결국 본인 뜻대로 네. 되셨어요. 예. 맞아요. 네. 우주가 그로 보내주셨네요. 예. 자석을 끌어당기듯이 네. 예. 끌어다가 네 여기다가 네 데려다 주셨네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연습을 쭉 하시다가 네. 한 고등학교 3학년쯤부터는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이제 체크하기 시작하셨다고요. 교정하기 시작하셨다고요. 스스로. 네. 예, 그 부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발음은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어민과 발음을 들으면 여기 부분이 좀 다르네? 아니면 왜 이런 문법적인 실수를 했지? 아니면 이런 불필요한 습관이 있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많은 분들께 녹음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다들 이제 처음 녹음을 해서 목소리를 들어보시고서는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네, 안 하게 되죠. 네, 너무 창피하니까. 예. 고문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민망해서 못 듣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그 시기를 무사하게 잘 넘겼고 일단은 목소리가 다들 저도 지금까지 익숙하지가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목소리 들어보면요. 네. 아, 왜 이렇게 저렇게 멍청하게 들리지? 왜 이렇게 좀 약간 코 막혀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제가 말할 때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제 귀에는. 그쵸. 근데 이상하게 녹음된 것만 들으면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를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녹음을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도 그냥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녹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상 대화하듯이 하는 녹음을 따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읽기 자료 같은 거를 준비를 하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럼 많이 하신 거는 뭐죠? 녹음하실 때? 주로 많이 한 거는 저는 읽기 자료를 주로 갖다 놓고서는 읽으면서. 네. 그러니까 발음 교정을 주로 하신 거네요. 그럴 때는. 발음 교정, 그다음에 속도도 그렇고 아니면 강세. 또 발음만큼 중요한 게 강세잖아요. 억양이랑. 그렇죠. 예. 네. 그거를 좀 개선시켜 보고자 녹음을 활용을 많이 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지나고 20살 때 네. 이미 영어를 조금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그때 영어를 좀 하셨는데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그 정도 레벨에 가신 거 아니에요. 이미 20살 때. 그죠? 그렇게 본인의 방법으로 지금 쭉 말씀하셨던 방법들로 인해서 일반 고등학생들은 사실 그 정도 레벨이 안 됐는데 이제 슬리에님 같은 경우는 순수 국내파로서 이런 지금 말씀하신 방법들을 써서 영어를 대화하거나 이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로 그 정도 레벨까지 가신 거죠. 막 정말 어려운 내용이나 막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서는 일상적인 대화나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하는데에는 문제 없을 만큼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말하기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역시 말을 잘하려면 말하는 연습, 특히 자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말하기를 효과적으로 할 방법이 사실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6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영어하는 그날까지 그날을 위해 온쿱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만 하는 외국인 강사들과 직접 1대1 영상통화를 이용해서 얼굴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50분씩이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대한민국에 단 한 곳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온쿱에서 최대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영상통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도 우리 예비 여왕님들께서 외국인들과 직접 영어로 대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 좀처럼 많은 분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분들께 용기 내서 외국인과 직접 대면해서 영어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와. 예. 저도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졸라서 외국인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고등학교 학원이라고 하면은 주로 입시 학원들 뿐이어서 맞아요. 원어민 회화는 주로 초등학생 예. 그 학생 그 수준 아니 그 뭐야 그 교실 뭐라 그러지 예. 수업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초등부 위주로. 네 맞아요. 예. 초등 중등부 위주로. 예. 고등학교 때는 진짜 주로 이제 입시 영어, 수능 예. 영어 이런 게 맞아요. 전반적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어렵게 하나를 찾았는데 거기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는 안 해주는 거예요. 한 시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학생들은 몇 명이나 있었나요? 그 안에. 그 안에 한 8명, 9명 그 정도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한 번, 그리고 학생들은 8명. 네. 원어민 강사 단 한 명. 한 명.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렵게 찾은 게 이제 동네에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 그래서-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예. 네, 근데 그것도 쪼개 써야 되잖아요. 애들이 8명이니까. 그렇죠. 8개로 쪼개야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준비한 방법은 이제 원어민 선생님께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예. 좋았던 일, 아니면 슬펐던 일, 아니면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매주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내용이, 제가 했던 방법이 수업 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일단 다 적어봐요. 물론 그 노래 가사를 응용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 네, 암기해서 그래서 마치 그냥 생각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계속 암기한 다음에 수업 시간 때는 그거를 응용해서 그거를 암기한 걸 위주로 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원어민 그러니- 그 강사한테 막 던져보고요. 그쵸. 연습. 그러면은 원어민 선생님이 질문을 거기에 맞게 또 하시고 그러면 대답을 해보고 그런 연습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정말 대책 없이 아무것도 예.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할 말을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쿱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분 이게 가격이 그때 얼마 주셨어요? 거기 일주일에 한 번 가신 게? 그게 월수금이었는데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저기 예. 수능 영어였거든요. 예, 그럼 딱 그때 한 번 그 봤던 그거 합쳐서 있었군요. 이렇게 프로그램. 네, 월수금 수업이었는데 수요일만 그렇군요. 원어민 강의. 네. 그렇군요. 얼마나 네. 지불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가 한 19만 원, 막 20만 원 19만 원, 20만 원. 그 정도였던 원어민 것 딱 한 같아요. 번 보고. 네, 맞아요. 저희 지금 그러니까 온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하루에 50분이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매일매일 와, 한 달 동안 매일매일 50분씩 11만 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네요. 예. 네. 왜 이런 기회를 왜 사람들이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요? 물론 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취율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내가 좀 준비가 되면은 그게 그거를 많아요, 사실은. 그 이유가. 네. 예.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말하기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외국인이랑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생 미루는 거죠. 그쵸. 예. 네, 맞아요. 차라리 대면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뭐랄까 좀 이렇게 현실과 마주해서 예. 일단 차라리 속 나의- 시원해요. 그러면은. 네, 맞아요. 예. 기약 없이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그쵸?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In your opinion, what has been the best and worst method for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절대 추천하는 방법 하나와 절대 비추천하는 방법 하나,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공유 바랍니다. 저는 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을 해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하는데요. 예. 다양하게 녹음을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책 같은 거 반복이 필요 없는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거는 이제 한 번 읽고 내용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서 녹음을 해보시고 그리고 업무에 관한 내용이나 저는 이제 직장인이니까는 업무 예. 아니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게 필요한 내용 여러 번에 걸쳐서 수시로 읽으면서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을 녹음해 보시면 이제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기억이 남지 않게 하려고 해도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입으로 네. 하고 녹음하고 하다 보면은 그쵸. 입에 남겠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눈으로도 보고 있으니까 읽는 어. 것도 되고 또 머리에도 소리내야 남고. 네, 소리내야 말하는 것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예. 녹음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받아쓰기는 저는 저로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어. 인터뷰나 드라마 같은 걸 가끔 볼 때 좋은 표현이 있으면은 좀 적어두는 편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표현을 좀 반복해서 또 역시나 예. 소리내어서 그 화자와 비슷한 억양과 발음과 속도로 이렇게 녹음을 해보면 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자기 평소의 언어 습관이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즉석 말하기 녹음도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네. 아, 예. 절대 추천하는 방법은 녹음하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녹음. 그럼 절대 비추천하는 방법은요? 비추천하는 방법보다 저는 저는 습관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법보다는 예, 예. 특히나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언어의 기본적인 틀은 한국어인데 거기에 영어 단어를 다 이제 넣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어 학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요? 예. 모국어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외국어의 최대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를 이제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예. 그 외국어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를 생각을 못하고 이제 점점 잊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계국어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네. 그럼 맞아요. 그게 근데 뭐 어떻게 지금 한국어를 그 미국에서 유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아, 저 같은 감사합니다. 경우는 이 영어왕 이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한국어가 네.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 영어를 계속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네. 한국어를 전혀 쓰지 않고 영어만 계속 쓰는 상황에 있으면은 사실은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청취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솔직히. 그쵸. 예. 근데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단어가 영어가 먼저 떠올라요. 맞아요. 한국어보다. 그러면은 영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 단어가 먼저 떠오르면은 굉장히 난감하게 돼요. 한국어는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단어가. 그러니까 그냥 영어 단어라도 그냥 던져보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외국에 오랫동안 있고 한국어를 오랫동안 안 하다 보면은 뭐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다른 언어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맞아요. 개입을 서로 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쁜 습관으로 이제 비추천하시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슬예, please let us know about an interesting story that can resonate with English One listeners. 영어를 하면서 경험했던 재밌는 에피소드 공유 바랍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장기 1년짜리 인턴십을 왔었을 때 공항에서 몇 살 때 가신 거죠? 그때가요? 그때가 2007년이었어요. 2007년이면 몇 년 전이죠? 8년 전인가요? 그럼 22살인가요? 22살? 그것보다 좀 나이가 먹었을 것 같은데. 22살? 22살. 예. 23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당시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으신 상태였죠.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휴학을 하고 네. 해외 인턴십을 따셔가지고 나왔어요. 네. 1년짜리로 왔는데 예. 이제 LA 국제공항에 있는 한 터미널에서 1등석이랑 2등석 손님들을 모시는 라운지에 있었어요. VIP 라운지. 안내원으로 일하게 되시게 됐죠. 예. 그래서 손님들 들어오시면 이제 안내 드리고 이제 탑승 시간 되면은 방송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외국인이고 또
경험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네. 거기를 이제 인턴십으로 가셨는데 사실은 그 안내원이라고 하면은 네. 안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모국어인데도 모국어를 더 잘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쵸. 외국인으로서 그 안내원으로 갔는데 그 사연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는 그 회사가 그 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안내원이 되지? 일반 이제 그 거기 있는 미국 사람도 좀 말을 좀 더 잘하고 이래야 안내원이 될 텐데 어떻게 외국인이 거기 가서 안내원이 됐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되는지. 네, 인턴십으로 가는 것까지는 일단 한국에서도 계속 어떻게 하면 미국에 나갈 수 있을까, 영어권 국가에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유학원 사이트도 찾아보고 막 이러는데 사실 ESL 코스를 밟고 싶진 않았거든요. 미국에 와서까지는. ESL 코스는 이제 영어 배우러 가는 코스죠. 그쵸. 예. 그리고 유학을 하기에는 일단은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많았고 일단 또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일하는 방법, 그러니까 뭔가 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는 방법으로 찾아봐야겠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그거를 찾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해외 인턴십, 막 워킹 홀리데이 이런 게 점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학원처럼 중간 브로커라고 하나요? 중간에 계신 그 서비스 에이전시들이 많았어요. 그 에이전시 중에 이제 한 곳에서 LA 공항에 위치한 회사에서 인턴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서는 지원을 해서 오게 됐죠. 네. 그런데 거기서 그런 안내원을 그 외국인 인턴을 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CEO가 한국인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좀 제가 듣기로는 세금의 혜택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금 혜택. 네, 그리고 근데 외국인인데 상관이 없나요? 그 세율이나 그런 걸까지는 제가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CEO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에이전시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에이전시가 이제 한국 에이전시다 보니까 CEO랑 또 친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게 됐고 또 단기 비자, 재원 비자라고 일단은 질문이 재밌는 에피소드니까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로 바로 들어가죠.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라운지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잖아요? 이제 안내 방송 이제 탑승 시간이 되면 손님들께 이 비행기가 이제 준비가 됐으니 몇 번 게이트로 가셔서 탑승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휠체어나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데스크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왜 하필이면 또 외국인한테 그걸 시켰을까요? 그거를 매니저분께서도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었나요? 매니저가?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네. 매니저가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나 보네요. 여자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군요. 여자였는데 왜 그랬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한국어로도 말이 빠른 편인데 영어도 말을 빨리 하는 습관을 들여서 좀 많이 더듬을 때가 많아요. 특히나 긴장을 하면. 그래서 말을 빨리 하면서 더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의 속도가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더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더듬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안내 방송으로. 네. 더듬는 안내 방송을. 더듬는 안내 방송. 네. 그래도 수정 방송하고. 네. 수정 방송 다시 하고. 왜냐하면 게이트 같은 번호를 잘못 알려드리면 물론 탑승권에 적혀 있긴 하지만. 큰일 나죠. 네, 탑승권에 잘못 적혀 있긴 하지만 잘못 말을 하면은 또 게이트가 바뀌었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Here's my last question. 슬리에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what I would like to emphasize over and over is that you really need to put your time into it on a daily basis if you want to better yourself in English. So speak it every day, listen to it every day, read it every day, and try to write it every day. Then one day, before you even know it, you'll have made huge progress.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매일매일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말하려고 해보시고 듣기도 매일 해보시고 읽기도 매일 하시고 쓰는 것도 매일 하시면 눈치채기 전에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분명한 성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이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출연 신청 바랍니다. 출연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이 출연 권유를 앤드류님 회사에 계신 코코님께서 권유를 하셨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제 된 거군요. 블로그에다가 그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좀 망설였어요. 저도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아직은 그거에 출연할 수 있는 실력과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는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이제 다른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 이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추천을 하시기를 방송을 한 게 잘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생각을 바꾸고 지원을 해서 지금 앤드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했나 하는 그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좀 새로웠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방송도 많이 들어봤어요. 오기 전에. 그래서 나와 내가 했던 방법과는 이런 점이 다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좋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었고 많은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